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오해받는 신이 있습니다. 죽음의 신, 저승의 왕, 어둠의 지배자, 하데스. 하지만 원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는 상당 부분 후대에 덧씌워진 것입니다. 학자들은 하데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일관되며 가장 오해받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데스의 이야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크로노스였습니다. 티탄족의 왕,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세계를 지배한 자. 그런데 크로노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자식 중 하나가 자신을 몰아낼 것이라는 예언. 크로노스는 그 예언을 막으려 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족족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헤스티아가 삼켜졌습니다. 데메테르가 삼켜졌습니다. 헤라가 삼켜졌습니다. 포세이돈이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하데스가 삼켜졌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아버지의 뱃속에서 살았습니다.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채로 빛도 없고 세상도 없는 그 안에서 얼마나 오래였는지 원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데스의 첫 번째 세상이었습니다. 막내 제우스만이 어머니 레아의 기지로 살아남았습니다. 레아가 돌덩이를 강보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건넸고 크로노스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제우스는 크레타 섬 동굴에서 자랐습니다. 훗날 제우스가 성장하여 크로노스에게 독이 든 꿀물을 먹였습니다. 크로노스가 삼켰던 것들을 토해냈습니다. 하데스가 나왔습니다. 포세이돈이 나왔습니다. 헤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뱃속에 갇혀있던 형제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티탄과 올림포스 신들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0년의 전쟁이었습니다. 제우스 형제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나눠 가졌습니다.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우스가 하늘을 얻었습니다. 포세이돈이 바다를 얻었습니다. 하데스가 남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승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데스는 저승을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잘못 뽑았을 뿐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싸워 이겼는데 뽑기 하나로 죽은 자들의 세계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데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저승의 구조는 정교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헤르메스의 안내를 받아 저승으로 내려옵니다. 벳사공 카로니 스틱스 강을 건네줍니다. 단, 강을 건너려면 동전 한 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죽은 자의 눈 위나 입 안에 동전을 넣어주는 풍습을 지켰습니다. 강을 건너면 새 재판관이 기다립니다. 미노스, 라다만튀스, 아이아코스. 죽은 자의 생전 행실을 심판합니다. 선한 자들은 엘리시온 들판으로 갑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영웅들은 축복받은 자들의 섬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영혼들은 아스포델 들판에서 희미하게 머뭅니다. 그리고 신을 모욕하거나 죄를 지은 자들은 타르타로스로 보내집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영원한 형벌의 장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데스가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 재판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데스는 집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법도를 유지하는 관리자였습니다. 그리스 신화 연구자들은 이것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하데스는 죽음을 즐기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질서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데스의 성격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음악가 오르페우스가 저승으로 내려왔습니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돌려받으러 온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저승에 오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데스는 그를 들였습니다.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이 멈췄습니다. 타르타로스에서 형벌을 받던 죄인들도 잠시 고통을 잊었습니다. 카론이 노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데스가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철의 신이 무감각한 저승의 왕이 음악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데스는 에우리디케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상에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 것. 오르페우스는 거의 다 왔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에우리디케가 다시 저승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데스가 잔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오르페우스였습니다. 하데스는 오히려 전례 없는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페르세포네입니다. 현대인들은 페르세포네를 납치된 피해자로 기억합니다. 꽃밭에서 놀다가 하데스에게 끌려간 소녀. 하지만 원전 기록에서 페르세포네의 실제 위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호메로스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부를 때 거의 정형구처럼 하데스와 공포의 페르세포네이아라고 붙여서 불렀습니다. 하데스는 그냥 이름으로 불렸는데 페르세포네에게는 공포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페르세포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렸습니다. 이름 대신 코레, 처녀라는 왕국어로 불렀습니다. 저승의 신이니까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불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데스의 이름은 그냥 불렀습니다. 무서운 쪽은 하데스가 아니라 페르세포네였습니다. 실제로 저승을 찾아온 인간들 앞에는 언제나 옥좌에 앉은 페르세포네가 위험 있게 등장했습니다. 하데스와 공동으로 저승을 통치하는 부부왕으로 묘사됐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지상을 오가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하자 어머니 데메테르가 슬픔에 빠져 대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황폐해졌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제우스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데스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가 떠나기 전 석류알 몇 개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하데스가 의도적으로 먹인 것인지, 페르세포네가 배가 고파 스스로 먹은 것인지, 원전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승의 음식을 먹은 자는 저승을 완전히 떠날 수 없다는 법도.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세포네는 1년의 일부는 저승에서, 일부는 지상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것으로 계절을 설명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지상에 있는 동안 데메테르가 기뻐하여 봄과 여름이 옵니다. 페르세포네가 저승으로 돌아가면 데메테르가 슬퍼하여 가을과 겨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계절의 변화가 저승의 왕과 그의 아내 사이의 이야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하데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올림포스 신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우스는 셀 수 없이 많은 여신과 인간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포세이돈도, 아폴론도, 헤르메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의 신화는 욕망, 질투, 복수, 배신으로 가득합니다. 하데스는 달랐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페르세포네 외에 바람을 피운 기록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데스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신전을 거의 짓지 않았습니다. 이름 부르기를 꺼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하데스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죽음 자체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봅니다. 죽음은 공정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이름 부르기를 꺼립니다. 하데스가 바로 그런 신이었습니다. 가장 공정했지만 가장 외면받은 신.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